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타 소개 및 OIDC, 세미를 이용한 OSS 솔루션의 SSO 연동 방법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OSC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다양한 오픈소스 솔루션을 이용해 SSO 연동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OSC 코리아 솔루션 본부장 발표자 인재홍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OSC 코리아에 근무 중인 인재홍이라고 합니다. 현재 주로 업무는 MSA 컨설팅 및 구축, 운영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OSC 코리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생소해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OSC 코리아는 크게 세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한국 리눅스 재단,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한국 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이며 가장 유명하게 지금 많이 쓰고 있는 CNCF, 그러니까는 샌드박스나 이제 오픈소스 관련한 인큐베이션, 그거에 대한 프로모션을 주로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MSA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모놀리틱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고객사를 MSA로 전환을 하는 마이그레이션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DDD 방법론이라든가 이벤트 드리븐, CI/CD 이런 구축을 주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컨설팅, 구축, 운영 모두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세 번째 글로벌 솔루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쓰고 계시는 프로덕트뿐만 아니고 이제 신규로 계속 해외에서 이제 인큐베이션이 돼서 한국에는 소개가 되지 않는 글로벌 솔루션들을 찾아서 한국의 이제 고객사들을 제안 드리고 POC나 데모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인스타나 인플라이, 소나타입, 그랩닌. 그랩닌은 이제 KS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프로덕트이고요. 오스제로 또한 오늘 설명드릴 옥타 또한 글로벌 솔루션 파트너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큐브코스트 이런 여러 가지 프로덕트를 이제 공급하고 제안하는 형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웨비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이제 OSC 코리아에 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픈 MSA라고 하는 OSC 코리아가 제공하는 OSS 프로덕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영어가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OIDC, 사무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에 대해서 그리고 비교하는 부분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OIDC를 통해서 이제 SSO를 구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그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SSO를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키클락이라고 하는 온프레미 구축형으로 하는 SSO를 구현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SaaS 형태의 서비스를 통해서 SSO를 구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SaaS 형태의 ID 애저 서비스로 가장 유명한 옥타를 통한 SSO를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타에 대한 제품 및 피처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데모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키클락뿐만 아니고 옥타를 통해서도 데모를 해서 실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도 같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퀴즈 세션도 있습니다. 퀴즈 세션은 아나운서님이 좀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발표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웨비나는 약 30분 정도의 발표, 그리고 20분 정도 데모가 진행된 후에 약 10분가량 퀴즈를 통해서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250명 선착순으로만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성적이 좋은 10분께 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진행되는 웨비나의 내용에 귀를 잘 기울이시면 쉽게 답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경청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은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OSC 코리아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경품을 준비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애플의 아이패드 미니와 에어팟 프로, 그리고 커피 머신 등 정말 다양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 작성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서 경품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옥타 소개 및 OIDC, 세메를 이용한 OSS 솔루션의 SSO 연동 방법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100% 오픈소스로 구성된 오픈 MSA라고 돼 있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MSA는 잘 이해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조금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MSA라는 용어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MSA는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과 같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그 모놀리틱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서버에 하나의 어떤 통짜의 어플리케이션과 큰 데이터베이스 3단계 형태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는데요. 그걸 이제 서비스 단위로, 도메인 단위로 작은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쪼개서 구축을 하는 방식을 MSA라고 하게 됩니다. OSC 코리아에서는 오픈 MSA라고 하는 그 OSS 솔루션에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 선택을 해서 그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 큰 그림을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마우스를 포인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가트너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쪽에 보이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구축을 하고 뭐 하는 부분에 대한 이너 영역이 있고요. 이너 영역을 둘러싼 아우터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인프라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OS 그리고 쿠버네티스, 많이 이제 들어보셨던 쿠버네티스,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 퍼시스턴스, 옵서버빌리티, 이런 다양한 영역들을 다 이제 아우터 영역이라고 이제 통칭 일컫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이 아우터 영역의 시스템들을 어떤 식으로 가장 그 베스트한 오퍼링을 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한 프레임을 오픈 MSA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A자리한 MSA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구축과 그리고 설계 이런 부분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장표를 보시면은 이제 모듈들이 아우터 영역을 이제 아키텍처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영역은 오픈 MSA라고 해서 다 100% 오픈 소스, 즉 무료의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엔터프라이즈. 만약에 이제 어떤 특정 기능들이 모자르게 된다면, 어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엔터프라이즈 솔루션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고 POC 및 데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뭐 그렘린, 소나타입, 피놉스의 큐브 코스트, 그리고 뭐 쿠버네티스를 많이 사용하는 렌처의 서브스크립션 버전,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제 수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을 드리진 않을 예정이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API 모듈, 아이덴티티 서비스, 퍼시스턴스, 스토리지, 옵서버빌리티, CI/CD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영역은 왼쪽에 보이시는 길랩, 소나타입, 아르고 CD, 하버, 그리고 중간에 보이는 키바나, 엘라스틱 서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렌처에 대해서도 총 6가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로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정보통신사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비즈니스 형태를 구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가 구축하는 시스템들은 오른쪽에 보이는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이 시스템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 시스템을 어드민이 됐건 아니면 데브옵스 엔지니어건 디벨로퍼건 이 시스템을 접속을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길랩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접속을 했다가 지금 아르고 CD라고 하는 시스템을 접속을 해야 되면 다시 ID 패스워드를 다시 넣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렌처를 들어가시려면 또 마찬가지로 ID 패스워드를 넣어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정이 이렇게 파편화가 되어 있는 게 가장 불편하고요. 너무 많은 시스템이 존재를 하는데 그걸 다 어디에다 적어놓고 운영하기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거를 파악을 했고, 다른 하나는 이 시스템들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URL을 알면 그 시스템 접속을 하지만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제가 본인들이 접속을 해야 되는 시스템 대상이 어딘지를 알 수 없는 좀 불편함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OSS 솔루션에 대한 인증 인가 시스템이 현재는 부족을 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었고, 그 고민에 오늘 좀
결과물이나 과정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온프렘 기반의 키클락 시스템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사스 기반의 옥타라는 시스템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SSO를 처리를 해서 이 많은 시스템들을 한 번에, 그리고 또 다른 고민은 이 시스템 안에 그 사용자가 해당하는 리소스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알백 형태의 접근이 기본적으로 구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서 정말 그 사람이 봐야 되는 시스템만 볼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OIDC, 사무엘, 그리고 뭐 OOS라고 하는 좀 복잡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오픈서치가 좀 낯서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오픈서치는 왼쪽에 보이시는 EFK라고 하는 시스템의 어떤 오픈소스, 정말 100% 오픈소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EFK 시스템을 쓸 경우에는 OIDC나 사무엘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SSO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이 시스템을 쓰고 계시고 무료로 OIDC나 사무엘을 통해서 SSO를 구현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오픈서치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초반에 이제 상용 솔루션을 오픈소스만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이제 실제 오픈소스 솔루션을 통한 인증이나 인가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그 고민들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그러면 인가와 인증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도 이렇게 다른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인증과 인가는 되게 비슷하면서도 네. 낯선 개념입니다. 물론 잘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인증은 authentication이라고 영어로 하면 authenticatio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대표님이 설명을 예제로 해주신 것 중에 이제 저희가 해외로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비행기를 티켓이 있으면 티켓과 주민등록증, 여권 뭐 이런 거 있으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 게이트를 한번 들어가서 안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오센티케이션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인증, 그러니까 네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적법한 어떤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이제 입국장을 통과를 할 수 있고요. 오소라이제이션은 이제 이 티켓이 이코노미석인지 비즈니스석인지 만약에 그 사람이 이코노미석을 가지고 있다면 이코노미석만 이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비즈니스석을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센티케이션과 오소라이제이션 영어도 좀 비슷하긴 한데 인증과 인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부러 영어로 써놨는데 문서, 이제 해외 문서나 이런 표준 문서를 보시면은 OS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OSC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authentication, 그러니까 인증을 가리키는 얘기고요. OSZ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경우는 authorization, 그러니까 인가에 관련된 그 약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제가 이제 요 authentication과 인증과 인가를 다 설명을 드리면서도 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같이 한번 장표를 놓아봤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네. 계속 진행해 주세요. 네. 네. OIDC와 OOS 2.0 이게 두 가지 좀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OOS 2.0은 트위터랑 구글에서 2006년에 개발한 프로토콜이고요. 오소라이제이션 프로토콜입니다. 전장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오소라이제이션은 인가에 관련된 프로토콜입니다. 오픈 아이디 커넥트, OIDC, 줄여서 이제 OIDC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오센티케이션에 대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오픈 아이디 커넥트는 인증에 관련된 프로토콜입니다. 어떤 문서를 보거나 해외 이제 뭐 블로그나 이런 걸 보시면 이게 인증과 인가를 막 섞어서 쓰시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장표를 마련했습니다. HTTP 프로토콜 위에 OOS 2.0 기반의 오픈 아이디 커넥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픈 아이디 커넥트는 인증에 관련된 프로토콜입니다. 그렇지만
OAuth 2.0의 오소라이제이션 프로토콜을 기반을 하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저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세한 사항은 뒤편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OAuth 2.0과 OpenID Connect의 차이점입니다. OpenID Connect의 가장 큰 차이점은 OAuth 2.0은 액세스 토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ID 토큰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JSON의 형태고요. 그 JWT라고 해서 JSON 웹 토큰, 좀 XML이 아니고 이렇게 좀 압축된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드 토큰 그리고 ID 토큰이 그래서 OAuth 2.0에는 없는 ID 토큰이 생겼고요. 그리고 코드와 토큰 결합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와 ID 토큰으로 결합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또 있다면 OAuth 2.0은 이런 그런티 타입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이 OpenID Connect는 패스워드랑 클라이언트 크리덴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개발자분이 요거를 OIDC 프로토콜에 패스워드를 쓰거나 클라이언트 크리덴셜을 쓸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은 OAuth 2.0에서만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스콥에 오픈아이디, 프로파일, 이메일, 폰, 어드레스 이런 스콥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OAuth 2.0의 시스템을 일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오픈아이디 커넥트는 아이디 토큰이 새로 생겼다. 그리고 그 아이디 토큰을 교환하는 방식은 JWT라고 하는 JSON 형태의 웹 토큰 방식으로 이제 인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인크립션은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인코딩이 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인증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OIDC, OAuth 프로토콜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해당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오늘 저희 이제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SSO, 즉 이제 하나의 로그인으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 기술적인 설명들을 좀 이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이시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IAM이라고 해서 왼쪽에 보이는 키클락 아니면 옥타라는 시스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시스템, 렌처가 됐던 깃허브가 길랩이 됐던 이런 시스템은 어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라고 하고요. 유저가 이제 저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했을 때 클라이언트의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보통은 접속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시스템을 접속하고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또 접속하고 이런 것들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 인증 관련한 거를 제3의 시스템인 키클락과 옥타라는 시스템으로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저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게 렌처, 어떤 이제 접속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접속을 하게 되면 로그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접속이 안 됩니다. 그럼 어플리케이션은 이 OIDC가 연동이 돼 있다는 가정하에서 어플리케이션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사용자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에 대해서 IAM, 키클락이나 옥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바로 저 시스템의 그 웹페이지로 그 디스플레이를 해주게 되고요. 유저는 그 디스플레이 된 거를 가지고 로그인 크리덴셜 정보를 넣게 됩니다. 아이디나 패스워드. 그 정보는 IAM에 저장된 IDP 정보를 가지고 접속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IAM은 정말 맞는 크리덴셜 정보로 유저가 넣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밸리데이트가 되게 되면 오소라이제이션 코드를 어플리케이션에게 보내줍니다. 오소라이제이션 코드는 이제 전 장표에서도 보셨지만 OAuth 2.0에서 좀 나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이 저 오소라이제이션 코드를 받은 다음에 리퀘스트 토큰이라고 하는 부분을 IAM 시스템으로 보내줍니다.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에 가지고 리퀘스트 토큰을 보내주게 되고요. 그러면 IAM은 그거를 다시 한번 오센티케이션 하게 됩니다. 정말 네가 맞는 정보를 가지고 나한테 접속을 했는지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키를 생성을 한 다음에 전달을 해줍니다. 그 키는 이제 ID 토큰이라고 하는, 물론 액세스 토큰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JWT 타입의 그 JSON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주게 되고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받으면 그 토큰이 정말 맞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 PKI를 좀 이해를 하시는 분은 이 IAM의
그 퍼블릭 키로 밸리데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IAM이 정상적인 토큰인지를 베리파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되게 되면 로그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는 이 중간에 이게 많은 스텝들이 있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용자가 정상적인 권한을 가지고 정상적인 리소스를 접근하려고 하는 시스템 그 안단의 프로토콜은 이런 형태의 플로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는 결국 그 어플리케이션 1번이라고 하는 그 렌처 시스템을 접속을 하게 되고요. 이 형태를 스탠다드 플로우라고 합니다. 그 오서라이제이션 타입은 총 3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SSO를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유저가 어플리케이션 접속을 이런 방식으로 그 뒷단에서는 막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거의 자세한 설명은 이런 식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 1번을 이제 사용자가 접속을 했습니다. 어드민이 됐던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됐던 개발자가 접속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접속을 하고 싶은 겁니다. SSO로. 우선은 그 전장표에서 렌처를 통해서 한번 오센티케이션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유저가 그 길랩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접속을 할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보여주셨던 아까 이제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넣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오소라이제이션 코드를 받게 되고요. 토큰 요청을 하고 아이디 토큰을 받아서 베리파이 한 다음에 로그인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불편함, 어떤 귀찮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IAM을 통해서 실제로 원하는 리소스를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정의를 내려서 쓰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에 그냥 단순한 로그인뿐만 아니고 정말 적합한 리소스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서라이제이션 코드는 밑에 보이시는 것 같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조금 넣어봤습니다. 그럼 이런 기능을 해준 솔루션의 오픈소스는 키클락, 또 상용 솔루션에는 옥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키클락은 이제 무료 소프트웨어고요. 오센티케이션, 오소라이제이션 양쪽을 다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이제 시작을 했고 2015년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냥 구축형 그리고 OSS로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파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버전은 16.0.0 정도 최신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유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이제 커뮤니티 활동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구축형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프로덕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타는 이제 구축형은 아니고요. 이제 SaaS 형태로 서비스를 하는 ID as a 서비스의 선두주자입니다. 2009년에 설립이 됐고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은 2017년에 되어 있고 현재 엄청 많은 고객사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거의 마지막 장표 쪽에 현재 그 테크 회사라던가 지금 쓰고 있는 회사들의 장표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7,000개 이상 어플리케이션이 이미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사가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싶을 때는 그 7,000개 안에 있으면 쉽게 연동하는 가이드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그냥 10분 정도 안에 연동을 해서 쓰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옥타는 그리고 작년 한 3월 정도에 오스제로라고 하는 또 다른 ID 애저 서비스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옥타와 오스제로 같은 회사로 되어 있고요. 머지가 완료된 상태고 오스제로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 프렌들리합니다. 개발자 위주의 어떤 비즈니스가 좀 더 잘 되어 있는 형태고 ID B2B, B2C, B2E 모두 지원을 하는 또 다른 이제 ID 애저 서비스 회사였는데 이제 3월에 머지가 되면서 좀 더 그 이제 워크포스 아이덴티티 플러스 이제 개발자 이제 플랫폼을 좀 더 쓸 수 있는 좀 그런 형태로 지금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옥타 솔루션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설명드린 SSO 하나의 로그인 패스워드로 이제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접속을 할 수 있다. OIDC나 사밀 표준을 지원하게 되고요. 유니버설 디렉토리라고 해서 UD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입자, 사용자나 그룹, 뭐 장비를 모두 하나의
디렉토리 형태 서비스로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LDAP이나 유저 정보가 다른 이제 엔터프라이즈에 있으면 그 부분을 연동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없다면 유니버설 디렉토리, 그러니까 자체 스토어를 통해서 계정들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MFA라고 해서 이제 멀티 팩터 오센티케이션을 지원합니다. 이 부분도 데모 세션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마지막 기능이 가장 좋아 보이는데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신규 입사자가 회사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분이 접속을 해야 되는 시스템, 가령 세일즈포스 아니면 플렉스 어떤 시스템이든 거기 맞는 그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바로 한 번에 내려줄 수 있는 그 가장 장점인 것 같고요. 마케팅 팀 부서는 뭐 링커드 D라던가 필요한 그 사스 서비스를 한 번에 이렇게 내려주면 거기에 있는 원 대시보드를 통해서 다 접속을 해서 이제 업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마케팅 팀에서 뭐 세일즈 팀으로 변경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롤 부여를 한 번에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필요한 시스템 한 번에 바로바로 접속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사자 관리도 마찬가지인데, 퇴사자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제 일부러 다 시스템을 찾아가지고 이제 다 클린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퇴사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계정이 한 번에 원클릭으로 이제 계정에 관련 모든 것들이 지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편리한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사스 앱이 지금 저희도 이제 회사 입사를 이게 출근하게 되면 하루에 한 적어도 5개 사스 서비스를 쓰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SSO를 안 쓰게 되고 이제 파편화가 되면은 비밀번호를 다 관리를 따로따로 해야 되고요. 접근 요청도 따로따로 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고, 반면에 이제 IT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계정들에 대한 작업들을 모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함과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뭐 몇만 명이 되는 그런 아니면 몇천 명 그 IT 운영자 입장에서도 그 사용자 관리 자체로만도 굉장한 업무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덴티티에 좀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 가시성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을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 파편화된 시스템을 들어가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싱글 사인온은 이제 이렇게 이제 화면에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7,000개 정도 이상의 연동 템플릿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내 어떤 어플리케이션, 가령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던가 세일즈포스라던가 링커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연동 10분 안에 하실 수 있고요. 아이덴티티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제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형태는 싱글 사인온, 아까 설명드린 UD, 그리고 이제 사용자나 그룹을 정의하는 그리고 이제 관리하는 UD가 있고요. MFA, 어댑티브 MFA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이제 프로덕으로 이제 관점을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워크포스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커스터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총처러서 일컫는 게 이제 OIN이라고 해서 옥타 인터그레이션 네트워크의 이제 옥타 아이덴티 클라우드는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타 아이덴티티 클라우드는 위에 장표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제 워크포스 아이덴티티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7,0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하는 방식을 이제 워크포스 아이덴티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시는 커스터머 아이덴티티는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에서 쓰는 자체 개발 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동을 할 때 쓰는 그 서비스를 커스터머 아이덴티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오늘 데모는 워크포스 아이덴티티 형태의 서비스로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기업 사용자를 위한 그 워크포스 아이덴티티가 이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이제 실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커스터머 아이덴티티 이 부분은 이제 혹시 향후에 세션이 마련이 된다면 이 부분은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현재 이제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한번 회사에 출근하시면 보통 한 15개 정도 로그인 행위를 반복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8개 이상의 이제 클라우드 업무 서비스를 접속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정 파편하고 업무 생산성이 저하가 됩니다. 밑에 보이시는 저는 세일즈포스를 안 쓰는데 나머지 시스템은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예전에는
인프라가 이제 회사 내에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폐쇄망 형태의 제가 이제 회사 출근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을 이용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지금은 이제 사스 형태의 서비스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원격 근무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형태 서비스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이제 또 더군다나 인플로이뿐만 아니고 뭐 컨트랙터 그리고 파트너 다양한 형태의 그분들이 접속해야 될 시스템들이 이제 세분화하게 좀 나눠져야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라는 얘기를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로 트러스트는 어떤 환경에서도 아무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요. 원칙은 총 한 7개인가 8개 정도 되는데 한 제가 5개 정도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들은 제가 이제 출근을 하고 그 엔터프라이즈 영역에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시스템들은 그랜트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접속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물론 제가 접속을 해야 되는 시스템과 접속을 하지 말아야 되는 시스템이 상존합니다. 다만 접속을 하는 시스템은 당연히 접속을 하면 되고요. 접속하지 말아야 될 시스템도 접속 시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접속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기존 모델에 좀 한계가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제로 트러스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시스템들이 내부에 있던 외부에 있던 그 부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하시고 사스 서비스를 쓰시고 일부는 사내 시스템을 쓰시고 일부는 이제 사스 서비스를 쓰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 단위는 이 내 외부를 구분하지 않고 자산 단위로 구분합니다. 이 시스템을 본인이 A라는 유저가 접속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면 접속을 허용을 하고 B, C 시스템은 이게 내부에 있던 외부에 있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접속을 하지 말아야 되는 시스템은 접속을 하지 않게 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자산에 대한 인증 그리고 접근 권한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할 거고요. 리소스에 접근을 할 때 그 관찰 가능한 그 동적인 폴리시에 의해서 결정을 허용을 해주고 말아야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부에 있던 외부에 있던 모두 회사의 자산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무결성과 보안 상태를 항상 모니터링 할 수 있게 갖추어 줘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리소스 인증 및 권한은 부여되기 전에 세션의 컨텍스트에 따라서 적용 변화형으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이덴티티, 인증인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 시스템을 옥타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쉽게 말씀드려서 적합한 사용자가 적합한 권한을 가지고 적절한 자원에 적합한 맥락에서 그 리소스를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증을 계속적으로 해서 만약에 적합하지 않은 사용자라든가 적합하지 않은 권한, 적합하지 않은 리소스, 적합하지 않은 컨텍스트, 맥락으로 어떤 리소스를 접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제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태로 돼야 됩니다. 네, 리스크 관리 수준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관리할 수 있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제 컨텍스트, 사용자, 그리고 어떤 사용자가 이제 접속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장비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지, 위치 정보, 그리고 네트워크는 어떤 네트워크,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 리스크 엔진을 통해서 옥타 시스템을 통해서 리소스를 허용을 하는지 많은지에 대해서 이제 접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MFA라고 해서 이제 옥타 베리파이라고 하는 그 툴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접근을 한 번 더 세컨드 오센티케이션을 해서 접근을 좀 더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옥타는 이제 사스 서비스고요. 현재 99.99% 가동 서비스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99.99면 1년에 어느 정도 다운타임을 보장이 되냐면 한 52분 정도 다운타임이 이제 허용이 되고 이제 여러 번의 업그레이드 동안 한 번도 뭐
시스템이 셧다운이 되거나 다운타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는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인프라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세계 최고의 보안 감사 및 보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멀티 팩터 오센티케이션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폰이 지금 없긴 한데 이제 로그인을 했을 때 한 번 더 멀티팩터 FTA라고 MFA라고 해서 이제 한 번 더 오센티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할 때 이 사용자가 정말 맞는지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옥타 베리파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한 번 더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옥타를 사용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옥타는 굉장히 많은 고객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장표는 이제 해외사랍니다. 그래서 서비스나우 그리고 MLB 가입자가 엄청 많은데 MLB도 사용 중에 있고 티모바일 그리고 뉴스코퍼레이션, 슬랙, 히다치 엄청 많은 고객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장표를 보시면 이게 정말 많은 고객들이 사용을 하고 계신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플렉스라던가 당근이라던가 또 국내 유사 대기업들 그리고 스타트업 테크 기업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세 파트너인데요, 골드 파트너인데 수세 시스템에서도 옥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연동을 해서 인증 인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냥 한국 업체뿐만 아니고 해외 업체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기업사들도 받고 기업을 위한 편리하고 정말 좋은 기능들이 옥타에 많은데 그럼 이제 이걸 실제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데모 준비하셨잖아요. 네. 데모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데모는 크게 두 개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구축형, 키클락을 통한 구축형을 준비를 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키클락이 구축이 되어 있고 내부에서 구축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인드 9이라고 해서 DNS 서비스 그리고 HA 프락시를 통해서 이 나머지 시스템이 접속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두 개 형태의 유저라고 해야 되나 그룹을 좀 나눠 놨습니다. 하나는 데브옵스, 하나는 개발자. 그러니까 봐야 되는 시스템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봐야 되는 리소스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증 절차 안에 이제 프로토콜이 만약에 HTTP일 경우에는 당연히 플레인 텍스트로 트래픽이 오가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구현이 돼서는 안 되고 구현하실 수도 없습니다. 이제 프로토콜을 이제 컨피그레이션하고 이제 설정을 하다 보시면 HTTP로는 안 되게 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증서가 필요하고요. 저는 멀티 도메인 인증서, 아스타리카 도메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옥타를 통해서 이제 구축을 하는 데모 시스템이 있습니다. 옥타에서는 UDP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데요. Unified Demo Platform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옥타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UDP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밑에 UDP 솔루션 254라고 하는 주소를 가지고 이 나머지 시스템들을 어떻게 하면 OIDC로 쓸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단에 보이시는 그림과 이 하단에 보이는 그림이 조금 다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상단에 보이시는 그림에는 없고 밑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시면 소나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나타입은 프락시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CI 빌드를 할 때 필요한 디펜던시를 저 시스템 안에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은 일반 OSS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OIDC나 SAML을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구축형으로 할 때는 대부분 다 OSS 프로덕트를 하기 때문에 키클락을 통한 SSO는 이 넥서스를 이제 추가를 하지 않았고요. 옥타를 통한 시스템을 했을 때는 넥서스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시스템을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키클락 시스템을 접속을 해서 키클락 연동이 OIDC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제가
접속을 해보고요. 네, 화면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키클락 콘솔이고요. 여기 이제 키클락은 제가 로그아웃을 해보고 다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보이는 이제 로그인 화면이고요. 어드민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민으로 로그인했을 때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렐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렐름을 통해서 하나의 테넌트라고 동일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렐름 이름은 오픈 MSA라고 하는 렐름이고요. 이제 보통 많이 쓰는 통칭 용어로는 테넌트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어떤 가상 공간이죠. 그래서 만들었고 이 하나의 렐름 안에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는 OIDC 통신을 통해서 SSO를 진행을 할 때 어플리케이션들을 연동을 해야 되는데 그 연동을 오픈 MSA라고 하는 하나의 테넌트, 렐름을 통해서 연동을 묶어주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오픈 MSA를 통해서 연동을 하는 대시보드가 제공되는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아르고 CD, 길랩, 하버, 오픈서치, 렌처 이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아르고 CD를 어떤 식으로 OIDC 컨피그레이션을 아르고 CD와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네이블 되어 있는 상태고 오픈아이디 커넥트를 찍으시면 사무엘과 오픈아이디 커넥트 OIDC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액세스 타입은 컨피덴셜로 2개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접속을 했을 때 키클락에 있는 시스템으로 로그인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르고 CD로 가야 되는데 그때 뭐 리다이렉트 URL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의를 내려주고 통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르고 CD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스코프를 한번 볼까요? 매퍼. 네, 매퍼에는 그룹스라고 하는 거를 하나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다른 시스템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랩도 오픈 MSA라고 하는 렐름 안에 OIDC 연동을 해놓은 상태고요. 당연히 OIDC로 해놨습니다. 사무엘은 좀 오래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오픈아이디 커넥트를 지원을 한다면 오픈아이디 커넥트 방식으로 SSO를 설정하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네, 여기 보시면 valid URL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렸고요. 하버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도 뭐 크게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오픈아이디 커넥트, 스탠다드 플로우, 리다이렉트 주소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오픈서치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오픈서치도 오픈아이디 커넥트 그리고 리다이렉트 URL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유저 정보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유저 A, 유저 B, 어드민 이런 식으로 계정을 IDP 역할로 키클락을 쓰기 때문에 계정 정보들을 하나의 이 시스템을 통해서 모두 저장 관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션이 만약에 액티베이트 된 세션이 있다면 여기 리스트가 나옵니다. 현재는 아무런 시스템도 접속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요. 자, 여기서 렌처를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클락 로그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키클락이 제공하는 UI 형태의 화면으로 리다이렉트가 된 겁니다. 한 번도 로그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기록이 없어서 실제로 이제 처음에 이니셜 오센티케이션 하게 되고요. 사인인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리다이렉트 쪽 렌처로 넘어오는 형태로 됩니다. 지금은 이제 확인이 되고요. 제가 만약에 키클락의 시스템을 들어와서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액티브 섹션이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버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하버는 이제 화면에 똑같이 나오는데 밑에 있는 이 부분은 로컬 DB로 접속을 했을 때고 이 위에 있는 OIDC 프로바이더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하버랑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하버랑 키클락을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아르고 CD도 접속을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재 로그인 상태를 보면은 지금 유저 a gmail.com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접속을 했고
이슈어는 이제 오픈 MSA 렐룸의 키클락을 통해서 접속을 했고 그룹에 대한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그 유저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그룹에 어사인된 유저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 리스트를 보는 겁니다. 이 리소스 리스트를 통해서 팀 A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볼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만약에 팀 B에 있는 다른 사용자가 이 아르고 CD를 접속을 했을 때는 팀 A 어플리케이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길랩도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랩도 제가 로그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식으로 바로 로그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한번 오센티케이션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세션이 얼마나 묶여져 있는지 보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액티브 세션들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그아웃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아웃을 하고, 예. 렌처도 처음에 이게 로그아웃을 제가 임의로 안 했기 때문에 로그아웃을 한 다음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잘 안 되네요. 이러면 모든 세션을 막아주고 새 시크릿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렌처를 들어가게 되면은 키클락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유저 B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B는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클러스터 리스트가 당연히 안 나오고요. 물론 이 상태에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생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용자가 만든 클러스터를 볼 수 없게 해놨습니다. 그렇고 하버로 접속을 유저 B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B로 접속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유저 B로 나오고요. 프로젝트 B를 그룹 형태로 이 유저 B가 속해 있는 그룹에 프로젝트 B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르고 CD도 마찬가지로 유저 B로 들어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팀 B, 팀 A는 아까 있었는데 팀 A는 이제 안 보이죠. 왜냐면은 이 그룹에 맞는 그 매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보여주고 싶은 리소스만 이런 식으로 관리를 가능하십니다. 길랩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랩도 밑에 키클락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 B만, 프로젝트 A는 유저 A가 속한 그룹 이런 형태로만 접근이 가능하고 유저 B는 안 됩니다. 오픈 서치도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접속이 잘 되고요. 디스커버리를 했을 때 이게 제가 뒷단에는 파일 비트를 통해서 이제 오픈 서치가 이제 엘라스틱 서치의 역할이고 오픈 서치 대시보드는 키바나의 역할인데 두 가지 형태의 인덱스를 유저 B는 다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다만 데이터가 많지가 않아서 아마 한 1년치 전을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유저 인덱스 A 이 부분도 확인이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유저 A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 인덱스 매핑을 권한을 안 줬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확인하는 것처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myRole B에 이 유저가 그 권한을 롤을 가지고 있고 myRole B는 양쪽을 모두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제가 이제 렌처, 하버, 아르고 CD, 길랩, 오픈서치 이 상단에 링크를 걸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을 제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볼 수 있는 대시보드, 가령 뭐 포탈 이 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키클락을 통해서 유저 어드민이 어떤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그 리스트에 어떤 권한이 있는지 볼 수 있지만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내가 렌처를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하버로 있는지 아르고로 있는지 길랩이 있는지 오픈서치로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접속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으나 대상 시스템을 찾아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불편함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옥타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을 한다면 좀 더 편하게 그 여러 가지 오픈 MSA, OSS 솔루션의 대시보드를 SSO로 인증을 해서 접속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지금
옥타를 통한 시스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타 시스템을 통해서 OIDC 및 사무엘 연동을 해서 어떻게 접속이 되는지, 그리고 일부 컨피그레이션, MFA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SA OIDC라고 제가 링크를 쭉 걸어놨는데요. 실제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옥타 대시보드를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타를 셋 시크릿 창을 열어서 옥타 대시보드를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A라고 하는 제 계정을 만들어 놨고요. 접속을 하게 되면은 유저 A가 가지고 있는 대시보드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키클락의 시스템은 OIDC나 사무엘을 통해서 연동을 해서 하나의 어카운트를 통해서 SSO를 할 수는 있으나 어떤 대시보드, 어떤 시스템을 접속을 할 수 있는지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옥타는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게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르고 CD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옥타를 통해서 접속을 하면은 너무 잘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길랩도 마찬가지로 한번 접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형태로는 옥타를 누르면 로그인 패스워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접속을 한 거로 됩니다. 지금 유저 A로 접속이 됐고요. OPS라고 하는 이제 오퍼레이션 데브옵스 팀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하버도 마찬가지로 접속을 OIDC를 통해서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장점은 이 대시보드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실제 오픈 MSA라고 하는 이 플랫폼 말고도 구글 워크스테이션이나 세일즈포스나 슬랙이나 어떤 시스템이든 그 원하는 형태로 추가를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그런 것도 유저가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오픈 서치에 오픈 서치 대시보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설정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작년 7월에 GA가 돼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문서가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을 해서 뷰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저 A로 접속했을 때는 이렇고요. 이제 닫아보고 새로운 창을 열어서 시크릿 창을 한 다음 옥타 대시보드를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저 B로 접속을 해보고요. 유저 B로 접속을 하면은 푸시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미 벌써 제 핸드폰에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푸시 보내기를 하면 제 핸드폰에 옥타 베리파이어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푸시가 팝업이 뜹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로그인을 시도하셨습니까? 라고 위치 정보나 이런 거로 나오고요. 네, 본인입니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인증이 완료가 됩니다. MFA, 그러니까 멀티 팩터 오센티케이션이 완료가 되고 이런 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나가 제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디벨로퍼라고 가정을 하고 이 시스템을 롤을 권한을 줬기 때문에 디벨로퍼는 보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유저를 리스트를 뺐습니다. 그래서 보이지가 않고요. 여기 보이는 이 시스템들은 유저 B, 개발자 입장에서 들어가야 되는 시스템들을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작업들이나 가령 푸시를 한다던가 포크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저 관련해서는 이 정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관리자 화면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DP 솔루션 이 화면에서 동일한 대시보드지만 이 계정이 어드민 계정입니다. 제 어드민 계정으로 들어갔을 때 아까랑 좀 보이는 화면이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어드민이 봐야 될 SSO 연동을 설정을 한다던가 유저를 UD라고 해서 유니버설 디렉토리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들, 이런 거를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작게 해볼까요? 네. 현재 유저는 디렉토리로 가서 보면은 그룹은
dev라는 그룹이 있고요. ops라는 그룹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dev에는 유저 B가 되어 있고요. dev ops라고 하는 이 그룹에는 유저 A라고 하는 유저를 어사인을 해놨습니다. people로 가면 사용자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유저 A, 유저 B 이런 식으로 지금 액티베이션이 돼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의 키클락과 비슷한데요.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연동되어 있는 이 UDP, 그러니까 이 테넌트, 그러니까 옥타가 제공하는 테넌트 안에 아르고 CD, 길랩, 하버, 넥서스, 오픈서치, 렌처와 같은 시스템을 연동을 해놔서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은 넥서스랑 렌처와 같은 시스템은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소나타입이나 이 렌처, 옥타와 그 서포트하는 프로토콜이 이 해당 솔루션들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렌처 같은 경우는 OIDC를 지원을 안 하고 사무엘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렌처는 키클락 같은 경우는 사무엘과 OIDC 두 개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 키클락 연동을 렌처랑 했을 때는 OIDC 연동을 했고요. 지금 이 옥타 같은 경우는 렌처에서 제공하는 프로토콜이 사무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무엘로 연동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너럴을 가면은 어떤 식의 연동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OIDC랑 문법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뭐 싱글 사인온 URL과 에스펀트 URL, 뭐 데스티네이션 URL, 오디언스 리스트릭션 이런 주소들이 OIDC랑은 조금 상이합니다. 그 가이드에 맞게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디트를 누르면 필요한 설정들은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유저 어트리뷰트라고 해서 어트리뷰트 설정이 필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셔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니시를 하면 이제 설정이 완료가 된 거고요. 물론 이와 마찬가지로 렌처에서도 동일하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렌처를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렌처의 로컬 유저로 들어가서 화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유저 앤 오센티케이션을 가서 보시면 지금 연동이 옥타 오센티케이션 프로바이더랑 연동이 된 상태입니다. 유저네임 필드는 유저네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렌처 주소는 렌처 오픈 MSC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룹 필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티브 되어 있는 상태는 옥타 연동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연동을 해놓은 상태고요. 어플리케이션 다시 한번 들어가서 아르고 CD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고 CD는 OIDC 컨피그레이션이랑 조금 다릅니다. 이게 처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클라이언트 크리덴셜이라고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새로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들을 값을 해당 어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에 넣어서 OIDC 연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원하시는 이름을 쓰면 되고요. 원하는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을 쓰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리다이렉트 URL을 정상적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only를 하게 되면은 가입자한테 화면이 안 보입니다. 대시보드에. 그래서 either 옥타 or application이라고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디스플레이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to user라고 설정을 해주셔야 실제로 이제 아까 대시보드에 봤을 때 유저로 일반 어드민이 아니고 일반 유저로 접속을 했을 때 그 대시보드에 리스트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누가 사용하느냐 어사인먼트를 보게 되면은 사람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유저별로도 할 수 있고 그룹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데브 그룹과 오피스 그룹을 모두 넣어서 이 그룹들이 모두 봐야 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어사인을 해놓은 상태고요. 물론 people로도 사람 단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이 사람들이 들어온 그
그 원천에는 그룹을 어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룹을 통해서 이제 이 아르고 CD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를 접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시큐리티 관련해서 이제 MFA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MFA는 이제 멀티 팩터라고 해서 보안성을 좀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키클락과 다르게 멀티 팩터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옥타 베리파이라고 하는 앱을 설치를 이제 모바일에 보통 하게 되고요. 그 앱을 통해서 한 번의 인증을 또 거치게 할 수 있습니다. 옥타 베리파이뿐만 아니고 구글 오센티케이터라던가 시만텍이 제공하는 거, 또 다른 어떤 형태의 것들을 이제 많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그 MFA 영역으로 설정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옥타 베리파이어를 가지고 설정을 했습니다. 오센티케이션 화면을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사인온, 네, 이런 식으로 룰을 정해주고요. 어떤 익스클루드를 안 하고 모든 사용자가 이 오센티케이션 정책을 받게 되고 IP는 어디에서든 하는 거고 이게 퍼 세션을 하게 되면 15분이 지나면 이제 세션이 15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옥타 베리파이를 아마 하게 되는 형태가 되고 저는 이렇게 에브리 타임으로 하게 되면은 접속할 때마다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고 푸시를 통해서 아니면은 이제 키값을 넣었을 때 그게 이제 밸리드 하는 거로 이제 푸시가 되게 돼. 그 리스판스가 옥타 시스템으로 옥타 베리파이를 통해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로그인이 진행하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용자한테, 모든 그룹한테 하는 건 아니고 대부 그룹한테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어사인 그룹이 대부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에 속해 있는 유저 B만 실제로 그 MFA를 물어보게 되고 그렇지 않고 유저 A, 그러니까는 DevOps에 속해 있는 부분들은 MFA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룹 단위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단위로도 MFA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시간이 굉장히 오늘 많이 준비하셨는데, 그러면 우선 이제 여기까지 데모를 보도록 하고, 개발자들이 그럼 많이 다뤄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현재 그 개발자 버전은 평생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500 MAU까지 평생 무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링크가 있습니다. 데벨로퍼 옥타.com을 들어가시면 이제 SaaS 형태의 인증 모듈을 구현을 해서 옥타 API를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하실 사항들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저희 Q&A 게시판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Q&A를 대신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사님 퀴즈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는 제가 이제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요. 링크를 그 화면 아마 오른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링크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접속을 하고 나시면 그 가운데 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름을 넣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아이덴티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름과 전화번호 이렇게 남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길동 그리고 전화번호가 1234로 끝이 나시면 홍길동 1234 이렇게 적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참여하기 시작하셨네요. 네, 막 들어오고 계신데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타의 이게 제가 알기로 약간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타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4가지 답변이 있는데 그 중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요. 네, 지금 답변하시는 숫자가 쭉쭉쭉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32명 분이 답변을 해주셨네요. 제가 이거 좋아하는 터키즈입니다. 답변이 굉장히 빠른데요. 네. 답변을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하면 그 틀린 거도 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연동할 수 있는 개수가 700개이다도 있고요. 무료 트라이얼 사용 가능하다 99.9도 있고 사스 제품인데 여러 가지가 있네요.
방금 뭐 힌트 주신 건가요? 아니, 그냥 읽었습니다. 그 네. 어디라고 답변하진 않았습니다. 네. 네. 저는 이게 안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그냥 지금도 계속 들어오시는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네. 오른쪽에 70명 계속 올라가네요. 그러네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 틀리시면은 답변 확률이 낮아지죠. 네, 그래서 네. 못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근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 다음으로 그러면 빨리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3분이 네, 아, 이게 약간 트릭이 있는데요. 7,000개 운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700개와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벤님이 1등 하셨네요. 현재 스코어입니다. 어, 네, SSO를 지원하지 않는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답을 이렇게 많이 한 20 몇 분밖에 안 하셨기 때문에 네. 정답을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SSO는 네, 여러 가지 솔루션을 하고 있는데 온프라미스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사스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타가 인수한 회사도 있죠. 세 개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을 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행해 볼까요? 네. 네, 길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타, 오스제로, 키클락 이제 SS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OSC에서 네, OX 퀴즈네요. 오른쪽에 이제 되게 많은데요. 이제 MSA를 써야 될 때 아우터 플랫폼으로 쓰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고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픈 MSA로 하냐 아냐 이제 이런 건데요.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픈 MSA라고 합니다. 저희가 같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고요. 네, 계속 등수가 바뀌고 있습니다. 확실히 OX는 빨리 답변을 하시네요. 네. 네, 오픈 아이디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은요. 그래서 그 한 세 번째인가 두 번째 장표에 있는 것 같은데, 오소라이제이션, 리프레시 코드, 패스워드, 아이디 토큰. 헷갈립니다 이게. 오소라이제이션 코드는 PT 할 때 언급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토큰도 언급은 했던 것 같고요. 프레시 코드는 언급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패스워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패스워드는 OIDC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디 토큰, 프레시 토큰, 오소라이제이션 코드 네, 함정 문제였습니다. 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이슨 형태의 개방형 오센티케이션 프로토콜로 맞는 것은 그래서 네 가지가 있네. 그 중에 쭉 올라갑니다.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용어라서 조금 네, 그래서 답변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네, 다행입니다. 100명이 들어오셨네요. 네, 71명 끊겼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IDC고요. 이게 제이슨 형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제 조금 느립니다. XML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OIDC로 제이슨 형태, DWT 형태로 쓰고 있고요. 1등이 계속 바뀝니다. 네, 옥타는 두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워크포스라고 하는 게 있고 커스텀 아이덴티티 둘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업 내부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워크포스 아이덴티티고요.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IDC는 오소라이제이션 프로토콜인가?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들어오셨던 분은 답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이라 까먹으셨을 수도 있어요. 네, 진행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게 헷갈리지만 오센티케이션 프로토콜입니다. 언더에는 오스가 있기 때문에 오소라이제이션 같아 보이지만 오센티케이션 네. 프로토콜입니다. 확실히 오답이 많네요. 네, 이게 이렇게 해서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요거는 이제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분이 이제 글로벌 GM CEO시고요. 이분이 이제 CFO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상장할 때 사진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언제 설립을 했을까요? 네.
이거 되게 쉬운 문제인데 답변이 조금 80명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009년 한 12년, 3년 된 것 같네요. 네, 지정훈님 1등이고요. MSA는 뭐의 약자일까요? 그래서 옛날에 모놀리틱으로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런 사각형이었다면 이렇게 조금 분할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MSA의 뜻은 무엇일까? 70명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헷갈립니다. 이게 네, 얼마나 답변을 하실지. 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좀 잘게 나눠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옥타가 최근 이제 여기 개발자라고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여러 가지 회사들을 이렇게 레이어리 됐습니다. 오스 제로도 있고 오스 1도 있고 핑도 있고 원 로그인도 있습니다. 70명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 프렌들리 회사는 어딜까요? 네. 굉장히 빨라졌어요. 벌써 네. 80명 가까이 됐어요. 네, 오스 제로입니다. 예, 오스 제로는 개발자 프렌들리, 좀 개발자 위주의 비즈니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더 인파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컨텍스트 기반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는데요. 어디에서 접속을 했는지, 사용자는 어딘지, 네트워크 IP 대역은 어딘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리스크를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좀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MFA는 네, 이 부분들은 다 이건 되게 쉬운 것 같긴 한데 네, 위치 정보 당연히 판단합니다. 만약에 A라는 위치에서 갑자기 저 다른 위치로 하게 되면 보통은 1분 안에 뭐 한국에 있다 미국에 가게 되면 리스크로 판단을 하는 밸류 매트릭이라고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2번째 문제입니다. 네, 이제 3문제 정도 남았습니다. 네, OX 퀴즈. 네. 벌써? 엄청 빠르네요. 네. 네, MFA는 이제 아까 제가 못 보여드렸지만 핸드폰에서 세컨드 오센티케이션을 하는 거고요. 멀티팩터라고도 하고 이제 옥타 베리파이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시만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안성을 당연히 보안성을 한 번 더 인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안성을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장점이 아닌 것은 장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유연하고 강력한 정책 설정, 컨텍스트 제로 트러스트. 저는 이것만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표준 IDC, OIDC, 사무엘, OSS, SOS 인증만 지원하네요. 그리고 여러 MFA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네. 3번이죠. 그러니까 옥타는 이제 그냥 OIDC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7,000개 프리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CI 할 때 이제 OX라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요. 넥서스 레파지토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거를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야 되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OSS 버전, 그러니까 무료 버전에서도 사무엘이나 OIDC가 연동이 가능한지 안 한지 오른쪽에 이제 넥서스 플랫폼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을 안 합니다. 보통은 이제 무료 버전 잘 안 하고 유료 버전에서 사무엘이나 OIDC 연동을 많이 지원을 합니다. 네, 마지막 문제 파이팅 하십시오. 네, 옥타의 고객사를 모두 고르시는 겁니다. 이제 제가 답변은 이렇게 오픈북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상단에 답이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누가 빨리 찾느냐네요. 눈이 좋으신 네. 분들이 답변을 빨리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MLB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설명도 드렸고요.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80명이 되면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80명까지 오버가 됐습니다. 지금 네, 오늘 조금 늦게 죄송합니다. 시작했으니까 좀 늦게 끝나는데 우선 퀴즈는 끝내야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중요하니까. 네, 80분 되면 끊겠습니다. 네. 네. 오, 네, 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고객사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서비스나 MLB, 슬랙, 국내 유수 대기업 및 그 스타트업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1등은 최향성 님이고요. 2등은 이봉원 님이고 3등은 이름을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어찌됐건 아이덴티티를 찾아서 그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그러니까 등록은 안 해주셨는데 잘 못 찾게 되면 저희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랭킹대로 이제 선물을 받아가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발표와 데모 그리고 퀴즈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후에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추첨해서 아이패드 미니, 에어팟 프로, 플래닛의 커피 머신 등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종료 후에 SNS 시청 인증 포스팅하는 SNS 이벤트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이 자세한 내용들은 사전 등록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님, 아주 짧게 진행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테이크어웨이로 아주 간단하게 한 30초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키클락을 통해서 했을 때는 운영 노하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이제 조금 간단하게 SSO를 여러 가지 플랫폼을 쓸 때는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그리고 고가용성의 MFA도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단일 대시보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유저가 어떤 시스템을 접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유저가 접속을 했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양 시스템을 비교를 해보시고 가장 맞는 시스템을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데모 리퀘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금 그 QR코드나 아니면 오른쪽에 보이는 sales@osckorea.com을 통해 가지고 접속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OSC 코리아의 옥타 소개 및 OIDC 쌤을 이용한 OSS 솔루션의 SSO 연동 방법 웨비나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